감각입니다. 오늘은 간목이 무토를 봤을 때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간목을 봤을 때, 간목이 을목을 봤을 때, 간목이 병화를 봤을 때, 그리고 간목이 정화를 봤을 때까지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간목이 무토를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목이 큰 나무, 그 다음에 무토는 큰 땅 또는 큰 산이 되겠죠. 그래서 간목처럼 큰 나무는 산처럼 넓은 땅에서, 넓은 평야에서 자라야 거목이 되고 활동력이 크고 또한 큰 재물을 다루게 된다라고 보죠. 우리가 육친론적으로 편재라서 큰 재물을 다룬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물상적인 측면에서 큰 나무는 큰 산에서 자라는 것이 어울리게 되겠죠. 또한 간목이 자라는 데서 홍수가 난다, 물이 많다 했을 경우에는, 물이 많을 때,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을 때는 무토가 있어야지 간목이 폭우에 쓸려가지 않고, 무토가 없으면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고, 또한 겨울에 간목이 무토에 의지할 수 있으면 한기를 막아서 삶이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추운 겨울에 집 담벼락에 서 있으면 어떤가요? 담벽이 무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기를 저장해서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었습니까? 또한 초봄에 목련꽃의 경우 산에서 피는 목련과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는 목련은 개화 시기가 서로 다르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목련이 더 빨리 피는 것은 산은 바람막이를 할 수가 없지만 평야에서는 들에서는 바람막이가 되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는 무토와 같은 큰 산으로 보아서 열기를 저장하기 때문에 따뜻해서 훨씬 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목련꽃이 빨리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리를 자연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목과 토, 금수가 어떤 변화를 갖는지를 궁금해 보면 물상에 더욱 빨리 접근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는 큰 산이고, 그 다음에 넓은 땅에 심어진 거목이지만 생익 조건이 맞는지를 살펴야 되죠. 나무가 자라는 데는 땅이 있어야 되고, 또한 물이 있어야 되고, 또한 햇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간목이 기토 땅, 즉 작은 땅에 자라게 되면 거목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간목이 어떤 환경에서, 즉 어떤 땅에 심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간목이 각기합을 선호하기는 하죠. 정관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천간의 합의 개념에서 각기합을 선호는 한다, 좋아는 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주실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추걸의 간목이죠. 추걸의 간목. 그래서 추운 겨울에 무진 높은 산에 우뚝 서 있는 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높은 산에 혼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독불장군의 기질이 있다라고 보겠죠. 그렇지만 겨울나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병정을 배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겨울나무는 병화보다는 정화를 선호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 연에 정화가 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상의 덕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겨울나무는 병화보다는 정화를 더 반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추골이면 이미 성장이 다 끝난 나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 자란 큰 나무는 대림목, 대들보가 되는 것으로 이런 사람은 이제 금운이 올 때 진가가 발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주를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 간목은 진월의 큰 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진 땅에 높이 솟아있는 나무로서 일단은
독불장군의 기질이 있는 상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연에 또 갑이 있어요. 연에 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목이 갑목을 보면 할 때 배웠죠. 갑목이 갑목이를 봤을 때는 이게 갑갑한가 갑갑하지 않은가를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월의 갑목이 넓은 땅에 심어져 있는 모습인데 갑갑함을 느낄까를 보는 거죠. 일단은 땅이 넓죠. 미술진으로 이렇게 땅이 넓고 무진의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일단 갑갑하지 않는다. 또한 갑갑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태양이 떠 있지 않아요. 나무는 태양이 떠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태양이 떠 있을 때는 태양 그 햇볕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갑갑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병화가 뜨지 않아서, 즉 화가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넓고 그래서 이 나무는 궁겁쟁제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그 지지가 술미형 그다음에 진술충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자진 수국이 돼 있기 때문에 진술충은 좀 약하게 나타나겠죠. 약하게 나지만 술미형은 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땅이 흔들리면 나무가 옳게 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기 좀 어려운 구조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는 한동안 한 곳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야 큰 나무로 성장하는데, 일단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되죠. 그래서 그 개운 방법은 일단 고향을 일찍 떠나든지 아니면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해외 인연을 하면은 개운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친구는 9급 지방 공무원이에요. 현재 지방의 공무원인데 지금까지 1, 2년에 한 번씩 그 근무처를 옮기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에 있는 갑목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연에 있는 갑목은 갑자진수국의 무진 땅에 심어져 있고 본인은 갑술, 여기 또한 술미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목은 이 술토 땅은 건조한 땅이고 또한 미토 땅 또한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여기까지 흘러서 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있다면 본인보다는 형제가 수생목을 더 많이 받는, 즉 부모의 죄력이 더 많은, 또 국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2인자의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사주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주는 이제 여자인데 수월의 갑목이에요. 수월의 갑목은 가을의 갑목으로서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를 보면은 연월에 임계가 투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는 진진의 물창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가을 나무가 임계, 비를 많이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을비가 많이 오는 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초년에는 어땠을까요? 비가 많이 오는데 임계가 이렇게 동시에 투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폭우로 볼 수가 있어요. 폭우. 많은 비가 오니까 우리가 겨울비는 어떻게 내린다고 하죠? 그런 노래도 있죠. 겨울비가 추적 뭐 이런 내리죠. 그래서 가을비를 반기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수월의 갑목은 다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경금으로 잘라서 목재로 쓰든지 그래야지만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사주에 뭐가 없어요? 금이 없어요. 금이 없다는 얘기는 이건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금은 뭐에 해당하죠? 금은 관으로서 남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무관사주인데 여기 사중의 경금과 술중의 신금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이 없다. 무관사주의 특징은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시나 또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하는 그 유아 독존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갑진으로서 이제 진토 땅에 심어져 있죠. 진토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잘 성장하지만 연간에 임계가 투간되어서 가을 장마 같은 것으로서 집안 형편이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읽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 부모가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고서 가족들이 전부 어린 아이들이 형제들이 그 할머니가 양육을 한 사주인데 본인이 그래도 일단은 뭐를 했어요? 무계합을 했죠. 무계합을 해서 비를 조금 그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무계합화를 해서 원국에 드러나지 않은 화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본인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한 보면 이제 사술, 원진, 기문이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이 기문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촉이 좋죠. 그래서 응용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삶에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보면은 지지가 진진자영을 하고 진술충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다녀야 하니까 일단 큰 나무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 갑목이. 그래서 잡목이 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잡목의 경우에는 키가 크지 못하고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키가 작은 아주 짝달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인물은 어떨까요? 인물도 가을에 이렇게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항상 인상을 쓰고 살겠죠. 그래서 인물도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평범한 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그래서 미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했어요. 일찍 사중의 경금을 만났겠죠. 사중의 경금을 만났는데 이 사중의 경금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화가 경금을 장승을 시키죠. 그래서 굉장히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과 딸이 낳았는데 그 남편이 도박과 이제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 이후에 또 2번이나 또 이혼을 했고, 많은, 이렇게, 관이 없는 여자들은 이제 많은 남자를 인연하기도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여자는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는 이제 3번, 3번을 했고, 그 외에도 자기 말로 여러 남자를 만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이 사주는 이 진진, 술이 전부 뭐가 돼요? 토죠. 토는 뭐예요? 이 사람의 재물이죠. 그러니까는 전부 충업형을 하니까 재산이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돈이 모이지 않는 사주이고, 본인 말로는 그래요. 본인 말로는 자기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러는데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 그래요. 돈이 잘 모이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손으로 노는 그런 장난을 이제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다 이혼하고 다시 첫 번째 만난 남편과 이제 같이 살지는 않고 이제 그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그 아들이 지금 그 첫 남편이 이제 굉장히 부잣집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 7, 8층 되는 원룸을 한 3개 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3개 동의 한 동을 그 아들한테 일단 증여를 해가지고, 그 아들이 낳은 그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당신이 와서 좀 키워줘라. 아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아들이 그 며느리와 안 좋은 관계를 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아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손주를 키워주는 의미에서. 그래서 첫 남편과 낳은 아들의 자식들, 그 손녀 2명을 키우면서 그 첫 남편이 그 원룸을 아들에게 증여한 그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와 같이 간목이 큰 산을 만나면은 일단 사람은 포부가 크고 배짱도 두둑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목이 기토를 만났을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